여러분,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 의장이 하원에 참석을 했습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쉽게 말하면 섬뜩한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롬 파월 의장은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분명하게 그것도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은 시기적절하며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죠. 대차 대조표 축소도 곧 시작할 것. 이것은 연방준비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도 하고 자산도 팔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어쩌면요 굉장히 섬뜩한 선택이에요. 쌍둥이 긴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금리 인상과 자산 매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는요, 이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긴축을 들고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0.25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다. 0.5%도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시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통화 긴축은 쌍둥이 긴축으로 시작이 되고요. 3월에 0.5% 내지 0.25% 내지 0.5%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소비자 물가가 1월에 7.5%까지 올라갈 정도로 1982년 2월 이후 최대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982년이 언제입니까? 오일 쇼크가 끝났던 시점이에요. 끝나는 거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때만큼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 이게 금리를 줄줄이 그것도 쾌속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빅스텝이라고 했죠. 0.5%를 3월에 인상한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3월에 금리 인상은 이제 확정적이 됐고요. 0.25가 될지 0.5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연말까지 계속 인상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3번을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기준금리는 1.25%예요. 미국이 만약에 0.5%포인트를 인상할 경우에는 0.75%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이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덩달아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 인상만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산도 판다는 것, 양적 긴축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양적 긴축의 규모가 여러분 굉장히 커요. 양적 긴축의 규모가.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이 여기죠. 그죠? 아주 그야말로 양적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자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국채를 사들이고 자산유동화 정권 사들이고 MBS라는 거 계속 사들였거든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그러니까 2022년 1월 5일 현재 8조 7,657억 달러나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 채권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이러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한편 자산을 매각해서 쉽게 말하면 시중에 현금을 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쌍둥이 긴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충격은요, 저는 시장에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찰리 먼거 버커스 해스웨이 부회장이 그랬겠습니까? 인플레이를 못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잖아요. 때문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하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초고속으로 인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측하는 것은요. 지금 1.25%입니다. 기준금리가 22년 2월 현재 말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적어도 1.75%에서 2%까지 올린다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번 내지 3번을 더 올린다는 거예요. 미국이 6번, 7번을 올리면 미국이 6번, 7번을 올리면 우리는 앞으로 3번을 올렸으니까 2번에서 3번까지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미국 게다가 지금까지 계속 머뭇머뭇거려 왔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모양새거든요. 제롬 파월의 이야기는요 오늘 시장에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요 제롬 파월의 영향 별로 안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2차 협상 지금 휴전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온다는 그런 취지에서 미국 시장이 쭉 올라가기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겠죠. 저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갚을 수 있다면 저는 일단 일부라도 갚으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금리는 분명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물가는 이미 그만큼 올라갔고요. 고용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아마 고용지수가 발표되면 실업률이 발표되면 나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3.9%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